여러분, 제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보여드릴게요. 상담사의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라클 모닝 할 수 있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나요? 체중 조절을 위해 약을 드세요. 저처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양 아파트를 사세요. 똑똑해지고 싶으신가요?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는 무슨 그동안 제 영상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의 모습은 어때 보이는가요? 맞아요. 화면 속 전 무슨 자신감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민망한 레깅스를 끼어다 입고 운동 더럽게 못하고 딱 봐도 싫어해 보이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하지만 저도 단정한 옷을 입고 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에서 곱상하게 화장하고 다소곳이 앉아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나 봐요. 덜어는 이런 저를 롤모델 삼아 제 영상을 정주행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본 영상 한두 가지 혹은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언제 그랬냐 평가하고 절하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괜찮습니다. 참 우습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더욱 친해지려면 저의 이야기도 필요한가 봅니다. 조금씩 꺼낼게요. 영상과 내용은 별 상관없어요. 괜히 운동하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올린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SNS에서 그럴싸하게 비춰주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요. 7080 시대는 다 비슷하기도 했겠지만 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지리도 가난한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주 집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희 집처럼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도 여럿 있었죠. 특히 우리 부모님은 윗세대가 6.25 때 피난으로 도망온 타지인이기도 했고 아버지는 일제감정기 시대 PTSD로 집 밖을 못 나오는 저한테는 할아버지시죠? 그런 아버지를 둔 장남이기도 했었어요.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요. 어쨌든 저는 그 못 사는 동네에서도 특히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집단부락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다 그런 줄만 알았죠. 심지어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컬러 TV가 들어와서 TV를 봤는데 TV에 나오는 영화관 장면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TV에서 영화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굳이 TV를 보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이다운 생각이기도 했죠. 그건 영화관 또 TV로 봤으니까 영화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집사님들이 단체로 남포동에 있는 영화관 갈 때 따라가 봤어요. 그 큰 벽에서 영화가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게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영화관에 가는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웃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경험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요즘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더 큰 좌절감을 겪나 봐요. 사람들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많은 화려한 매체 뒤엔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은지 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재력과 학력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들도 만나요. 상담을 하다 보니 그 누구도 고민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전 그걸 배웠어요. 이혼을 너무 가볍게 표현하는 매체들이 많아요. 아이를 키우거나 자식을 돌보는 인간의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을 커리어를 높이거나 돈을 버는 것과 비교당할 때가 많아요. 타인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유행처럼 번져요. 타인과 나의 경계를 세우는 걸 잘못 이해해서 이기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라도 돌아와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악행을 저지른 잘못은 무엇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어리석은 짓의 대가일 수도 있고요. 참 무섭죠, 그죠? 상담을 하면서 배운 지혜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제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시간과 내가 노력한 것의 대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뭐 식상하세요? 근데 사실이에요. 쉬운 길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 더 그래요. 여기저기 매체에서 보다 쉽게 돈을 벌려고 유혹해요. 그죠?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재밌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진하느라 그걸 공유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내 인생이 최고지. 뭐 이런 배짱이 같은 그런 생활? 한탕주의 삶? 원나잇? 뭐 이런 것들? 프리한 성생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건 그 사람들 대부분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요. 정말 뒤에 가서는 후회하면서 살아요. 인생은 진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부자들이 오히려 더 겸손할 때가 많아요. 정말 노력하신 분들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그 대가들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 번 돈, 쉽게 어떤 명예에 도달하신 분들은 정말 다르죠. 그 어린 날 시골에서 자랐을 때 지주 집안이 몇몇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자식에게 또 물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상속이나 유산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졸부가 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뭐 종단 연구를 할 것도 없이 그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고 운을 바라거나 한탕주의 삶, 자기 것을 아끼지 않거나 공짜를 이제 바라는 거죠. 운이나 또 가족을 버리거나 인간관계를 함부로 할 때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속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주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런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좋은 거나 부정적인 거나 악한 거나 선한 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세상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욕심을 자극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피하세요. 진실을 보려고 애쓰세요. 인생은 원래 고단하고 원래 피곤하고 견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같은 길을 너무 쉽게 가는 걸 봤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길이 이렇게 어려운지 난 너무 화가 난다. 전 그 말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절 정말 대단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모순적으로 들리는 거 있죠.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이상화된 그 사람의 어떤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에겐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노력이 어쩌면 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지능검사를 했다면 아마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을 거라 장담해요. 언제나 전 모질이 취급받았거든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지능평가를 했는데 진짜 학습장애 프로파일이 나왔다니까요. 하지만 제 병전 지능이 130이 넘는다는 걸 알고 저도 진짜 놀랬죠. 맞아요. 환경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갔다면 100% ADHD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전 지금도 엉덩이 붙이고 하나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전 운동도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제가 진짜 뿌듯하거든요. 벌써 석 달째예요. 꾸준히 가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자격증을 하나 따는데 들었던 시간과 노력, 논문을 쓸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왔던 노력, 사람을 만나면서 매번 실패했던 그런 노력들이 이 사람에겐 너무 쉽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상담 마치고 난 후에 들었어요. 드디어 출근입니다. 제 방이에요. 아침에 급하게 나갔더니 책상이 엉망입니다. 제 성격 대충 보이죠? 그래도 소소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하고 씻고 출근하면 몸이 진짜 많이 개운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같은 건물에 헬스장이 생겨서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다 믿지 마세요. 들리는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또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엔 출근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